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두렵고 무겁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다르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을 가장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법,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 삶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챕터 1. 당신의 삶을 책처럼 읽어보세요. 우리는 평생 수많은 책을 읽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라는 책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가 윌리엄 진서는 말했죠. 글쓰기는 종이 위에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써온 책을 다시 읽어보는 일입니다. 모든 소설이 주인공, 조연, 그리고 핵심 사건으로 구성되듯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당신은 어떤 주인공이었나요? 소설가 조이스 캐럴 오츠는 등장인물은 스스로를 지시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을 움직이게 한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당신을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달리게 만들었나요? 다음은 조연들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 등장한 사람들, 부모님, 친구, 연인, 동료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도왔나요? 아니면 발목을 잡았나요? 소설 작법에서는 과하거나 비활성적인 조연이 이야기를 망친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짜 의미 있는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다시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건들. 당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결정, 어떤 만남,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나요? 챕터 2. 말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자기 평가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게 살았어. 하지만 작가 샌드라 거스가 강조한 쇼, DONT 텔, 즉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충성스러운 친구였다. 이것은 텔링입니다. 친구가 파산했을 때 나는 내 집 방 한 칸을 내어주고 3개월간 함께 살았다. 이것이 쇼잉입니다. 당신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구체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막연한 자기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행동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진짜 가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에 있습니다. 챕터 3.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후회, 불안, 미련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마주합니다. 사상가 어니스트 담넷은 명확한 사고가 집중해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산만한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정신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박주영 교수는 글쓰기는 우리 생각을 발전시키고 다듬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흩어진 생각들을 종이 위에 옮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모순을 발견하고 감정의 논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삶에서 가장 큰 회화는 무엇인가? 회화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사랑하고 열망했다는 증거입니다. 소설가 파스테르나크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발을 헛디뎌 보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말은 무엇인가? 해밍웨이의 소설은 종종 말해지지 않은 것들을 통해 더 큰 슬픔을 전합니다. 당신도 차마 전하지 못해 마음에 남은 말이 있나요? 나를 지배해온 가장 강력한 욕망과 두려움은 무엇이었나? 우리 삶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과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사이의 항해입니다. 당신을 움직인 가장 근원적인 힘은 무엇이었나요? 챕터 4. 마지막 장을 직접 쓰세요.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설계할 차례입니다. 작가 레이먼드 카버는 나는 속임수를 싫어한다며 억지스러운 반전을 경계했습니다. 좋은 결말이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이야기 전체 흐름에서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진실된 마무리입니다. 당신 삶의 핵심 테마는 무엇인가요? 사랑? 도전? 연대? 성장? 그 테마를 발견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행동으로 그 가치를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설의 3막 구조를 떠올려 보세요. 클라이맥스 즉 절정의 순간.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이 반드시 마주하고 해결하고 싶은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화해, 감사를 전하지 못했던 이에게 마음 전하기, 작은 도전 등 지극히 개인적인 과제일 수 있습니다. 대단원 즉 평온한 마무리. 클라이맥스를 거친 후 당신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나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환경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유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당신 삶을 두세 문단의 짧은 이야기로 압축해서 써보세요. 이것이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가장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5. 세상과 연결되는 법.
개인의 삶은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가 고전을 읽으며 자신의 시대를 이해하려 노력했듯 우리도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민주화, 경제위기. 그 시대적 과제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여행 작가 빌 브라이스는 긴 도보 여행을 통해 일상의 편리함으로부터 격리되었다고 했습니다. 여행자의 시선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의 일상을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동네 도서관, 늘 곁에 있던 가족의 목소리.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 연대하세요. 거창한 교훈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건네듯 조용한 공감과 성실한 존재감으로요. 깊은 절망에 빠진 이에게 섣부른 위로보다 그의 마음에 가만히 다가가주는 책. 한 권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담긴 책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 그것은 지혜와 공감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클로징.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삶의 마지막에 하나의 이야기를 닫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개인의 서재를 정성껏 완성하는 과정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카미의 소설 이방인 속 주인공은 사회가 정해준 각본대로 감정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사회가 정해준 각본을 연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인가요? 푸시킨의 소설 대위의 딸에서 반란군 수계는 처형 직전 군중 속에서 주인공을 알아보고 담담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위험과 관계의 온기를 잃지 않았던 그 마지막 모습처럼요. 당신이 완성할 삶이라는 서재가 닫힌 책들의 무덤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언제든 찾아와 위로와 영감을 얻고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는 열린 공간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써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